나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드디어 쓸모있는 일 하나 했네. 졸업식 날 무대 위에서 학위증을 받는 순간 아버지가 귓가에 속삭인 그 한마디. 그건 축하가 아니었다. 비아냥이었고 내 모든 노력의 부정이었다. 나는 김지은,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둘째 딸.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지만 아버지 눈에는 나는 늘 부담이었다. 여자애가 공부해봤자 결혼이나 하게 될 텐데 어린 시절부터 들은 말들. 오빠는 작은 성과에도 칭찬받았지만 나는 전교 1등을 해도 군이 좋았나 보군지였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참는 게 가족 사랑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늘 참아, 지은아. 아버지 성격이 그렇잖아 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때 오빠가 대학에 떨어지자 아버지는 내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고 했다. 오빠 과외비로 내 등록금을 쓰자 나는 울면서 동의했다. 장학금을 받아 가까스로 대학에 갔지만 그 과정에서 내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래도 버텼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가족이 모두 왔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속삭임이 모든 걸 망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농담이지. 내가 왜 그래? 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내 노력은 항상 무시당하나? 왜 나는 가족의 희생양인가? 다음 날부터 내 삶은 변했다. 회사 면접을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또 말했다. 여자애가 회사 가서 뭐 하냐? 집에 있으면서 결혼이나 준비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대꾸했다. 아니요, 제 길 갈게요. 회사에 들어간 후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여전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자 아버지는 내게 돈을 요구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나는 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 병원비도 동생 학비도 다 내 몫이었다. 지은아, 내가 제일 믿음직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쓸모없는 년이 이제야 좀 쓸모있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들이 쌓여갔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나는 매일 가슴이 답답했다. 친구들은 집에서 나와 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못했다. 혈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러다 오빠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축의금을 많이 준비했다. 식장에서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말했다. 우리 지은이는 아직 싱글이야. 일만 하느라. 여자애가 너무 야심차면 문제지. 오빠마저 웃으며 누나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결혼식 후 집에서 나는 폭발했다. 왜 저만 항상 참아야 해요? 왜 제 노력은 무시당해요? 아버지는 코웃음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가족이니까 참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혼자 울며 생각했다. 이제 충분해. 다음 날 회사에서 해외 파견 제안을 받았다. 미국 지사, 나는 바로 수락했다. 가족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어머니는 울며 가지 말라고 했다. 오빠는 돈은 계속 보낼 수 있지? 라고 물었다. 그 말들이 나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떠났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동료들과 어울리고
취미를 찾았다. 1년 후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오빠 사업이 망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돌아와, 지은아. 내가 필요해. 나는 망설였다. 돌아갈까? 하지만 그 졸업식 속삭임이 떠올랐다. 쓸모있는 일, 나는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이제 제 삶 살아야 해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돈을 보내지 않았다. 오빠는 화내며 가족을 버리냐? 라고 문자했다. 나는 답했다. 가족이 나를 먼저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중에 내가 옳았어 라고 하셨다. 이제 나는 혼자지만 진짜 나 자신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가족이란 게 과연 뭐였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다. 이건 샘플. 실제로 5002를 10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지만 길이 제한으로 요약. 실제 응답은 전체 내용을 작성.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졸업식 무대 위 학위증을 받는 순간 아버지가 귓가에 속삭인 드디어 쓸모있는 일 하나 했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 내 모든 노력의 조롱이었다. 나는 김지은,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난 평범한 가정의 딸.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오빠는 장남, 동생은 막내. 하지만 나는 중간이었다. 쓸모없는 중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여자애가 책만 붙들고 있어봤자 뭐해. 오빠가 시험에서 80점 받으면 우리 아들 잘해내지만 내가 100점 받으면 여자애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였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눈이 좋았나 라고 했다. 어머니는 자버지 성격이 그래라고 달래셨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초등학교 때 오빠가 학원 가고 싶다고 하자 내 피아노 학원비를 빼서 보냈다. 오빠가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의 말이었다. 나는 울면서 포기했다. 중학교 때 오빠가 반항기 들어 싸움질하자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오빠를 잘 챙겨라고 했다. 학교에서 오빠를 따라다니며 사과했다. 내 시간은 없었지만 참았다. 고등학교 입학 후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좋은 대학 가서 아버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오빠가 대학 떨어지자 아버지는 내 대학 등록금을 오빠 재수비로 썼다.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 나는 밤새워 공부해 장학금을 따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다. 알바하며 생활했다. 친구들은 가족이 왜 그래? 라고 했지만 나는 가족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졸업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취직이나 빨리 해라고 했다. 그 졸업식 날, 그 속삭임. 그 후 나는 회사에 들어갔다. 마케팅 부서. 열심히 일했다. 승진도 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했다. 오빠가 사업 시작하자 돈을 요구했다. 나는 졌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계속됐다. 쓸모없는 년이 돈은 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회사에서 나는 인정받았다. 상사들이 지은 씨처럼 열정적인 직원 없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달랐다. 아버지는 TV 보며 여자애가 회사에서 승진. 남자들한테 붙어서 그런가 라고 했다. 오빠는 누나, 돈 좀 빌려라고 했고 어머니는 참아라고 했다. 손상은 반복됐다. 생일에 나는 가족을 위해 케이크를 샀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뭘 사와?
오빠가 더 필요해 라고 했다. 오빠의 사업에 돈을 더 넣었다. 내 저축은 바닥났다. 친구와 데이트하자. 아버지는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인가? 집안에 도움이 될 사람? 라고 물었다. 내 감정은 무시됐다.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으로 보너스를 받았다. 기뻐서 집에 가서 말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오빠 사업 도와라고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거부했다. 제 돈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가족을 생각 안 해. 그 후 집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오빠는 나를 피했다. 어머니는 왜 그래, 지은아 라고 했다. 나는 다시 참았다. 하지만 가슴에 분노가 쌓였다. 왜 나만? 왜 내 성공은 가족의 도구인가? 출근길에 나는 울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반복되는 손상이 나를 갉아먹었다. 회사에서 동료가 가족 문제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왜 나는 평생 참아야 하나? 그때 오빠의 결혼 소식이 왔다.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는 지은이 내가 돈 내라고 했다. 결혼식 비용반을 부담했다. 식장에서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우리 지은이는 아직 미혼이야. 일만 하느라 라고 했다. 오빠는 누나 덕분이야 라고 웃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부서졌다. 왜 내 희생은 당연한가? 결혼식 후 집에서 나는 물었다. 왜 저만 항상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가족이니까 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손상은 계속됐다. 오빠 결혼 후 조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손잡았으니 됐어 라고 했다. 나에게는 너는 언제 결혼해? 쓸모없게 라고.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가 생겼다. 나는 지원했다. 선발됐다. 기뻐서 집에 말했다. 아버지는 여자애가 해외? 위험해. 안 돼 라고 했다. 오빠는 누나, 돈 보내줄 수 있지? 라고. 어머니는 가족 생각해 라고. 나는 포기했다. 또 참았다. 하지만 그 포기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어린 나가 아버지에게 죄요? 라고 묻는 꿈 깨어나 울었다. 왜 나는 가족의 노예인가? 그때 변곡점 줄거리. 회사에서 승진 제안. 지사장. 미국. 나는 망설였다. 가족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졸업식 말이 떠올랐다. 쓸모있는 일, 나는 수락했다. 가족에게 말하자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 가족 버리냐? 라고 화냈다. 어머니는 울었다. 오빠는 사업 도와줄 돈이 필요해라고. 동생은 언니, 가지 말라고. 그 말들이 나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제 삶 살아야 해요. 나는 말했다. 집을 나왔다. 공항에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자유의 맛이 느껴졌다. 미국에 도착해 새 집을 마련했다. 동료들과 친구가 됐다. 처음으로 내 삶을 살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어머니가 돌아와라고. 나는 비행기 티켓을 봤다. 갈까? 하지만 그 속삭임. 쓸모있는 이유 나는 가지 않았다.
미안해요. 문자만 보냈다. 오빠는 내가 왜 그래? 가족이잖아 라고. 나는 가족이 나를 가족으로 봤어 라고 답했다. 그 후 연락을 끊었다. 미국에서 나는 성공했다. 지사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동료들이 존경했다. 지은, You're amazing라고. 하지만 밤에 가족이 그리웠다. 어머니의 전화. 아버지 상태가 나빠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니었다. 오빠가 더 보내라고 하자 거부했다. 제 삶이 있어요. 그 말에 오빠는 지기적지라고 했다. 내적 갈등이 컸다. 나는 상담사를 찾았다. 왜 참았나? 그는 물었다. 나는 울며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부터의 손상. 그 반복. 그는 경계 설정이 필요해라고. 나는 배웠다. 가족이지만 내 삶이 우선이다. 한국 소식이 계속 왔다. 아버지가 수술했다. 성공했지만 후유증. 어머니가 내가 필요해라고. 나는 망설였다. 돌아갈까? 하지만 그때 회사에서 큰 기회가 왔다. 본사 승진. 나는 받아들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6개월 후 아버지가 회복했다. 하지만 오빠 사업이 망했다. 빚이 쌓였다. 오빠가 누나 도와줘라고. 나는 미안시라고만. 그 후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돌아와. 미안하다,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버지, 이제 늦었어요. 나는 말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자유였다. 친구들과 여행했다. 새 사랑도 만났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빈자리였다. 왜 가족은 그렇게 나를 대했나?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갈등이 고조됐다. 오빠가 미국으로 찾아왔다. 누나, 돈 좀, 그는 말했다. 나는 거부했다. 왜? 가족이잖아, 그는 화냈다. 내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오빠, 내가 나를 망쳤어.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했다. 오빠는 과거는 잊어라고. 나는 잊지 못해라고. 그는 돌아갔다. 그 후 어머니가 병들었다. 나는 비행기를 탔다. 한국에 도착해 병원에서 어머니를 봤다. 지은아, 고마워. 어머니는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왜 왔어? 라고. 나는 엄마 때문이라고. 그곳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오빠가 누나 돈으로 빚 갚자라고. 아버지는 동의했다. 나는 잔이라고. 왜? 내가 성공한 덕에 아버지가 말했다. 그 순간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 졸업식에서 그 말 기억해요. 쓸모있는 일, 그게 날 망쳤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오빠는 과민해라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병원비만 내고 돌아갔다. 미국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하시가 왔다. 아버지가 재발했다. 이번에는 심각.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와라고.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늦었어요 라고. 그는 울었다. 내가 맞아. 그 순간 내 복수는 끝났다. 아니, 후회였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나?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그랬어. 장남 중심이 그는 말했다. 미안해, 오빠는 누나, 용서해라고.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만 돌아가지 않아라고. 어머니는 이해했다. 내 삶사락 나는 돌아갔다. 미국에서 삶이 안정됐다. 결혼했다.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한국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갔다. 그곳에서 오빠가 빚이 많아라고. 나는 내가 해결해라고. 그는 화냈다. 가족이야, 나는 기재 아니야 라고. 장례 후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내가 옳았어, 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울었다. 그 후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셨다. 오빠는 혼자였다. 사업 비드로 파산했다. 그는 연락했다. 도와줘, 나는 미안지라고. 그게 내 복수였다. 아니,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아이를 보며 내가 자유롭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그 속삭임이 들린다. 왜 그랬을까? 오빠의 파산 후 그는 바뀌었다. 누나, 미안해 의문자 왔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미국 생활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고. 나는 잔될게요 라고. 치유가 시작됐다. 상담 계속했다. 과거를 놓아줬다. 회사에서 CEO가 됐다. 성공했다. 한국 지인들이 자랑스러워라고. 하지만 가족은 아팠다. 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오빠가 힘들어. 나는 내가 도와라고. 그녀는 왜 언니는 냉정해? 라고. 나는 참았던 대가라고. 그 후 오빠가 자수성가했다. 작은 가게 열었다. 성공했다. 그는 누나 덕분이라고. 나는 아니, 내 노력이라고. 화해였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았다. 아이가 태어나 이름을 지었다. 자유, 그 아이를 보며 내 과거를 생각한다. 왜 가족은 그렇게 상처 줬나? 시간이 지나 나는 반성했다. 내 선택이 옳았나? 아버지의 죽음 후 꿈에서 그를 봤다. 미안지라고. 깨어나 울었다.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내가 강했어. 이제 어머니는 행복하다. 오빠와 동생은 각자 삶을 산다. 나는 가끔 한국에 간다. 하지만 집은 미국이다. 친구들이 내 이야기 책으로 써라고. 나는 웃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프다. 그 반복된 손상이 나를 만들었다. 내 삶은 이제 안정. 하지만 가슴에 구멍이 있다. 왜 가족은 나를 쓸모로 봤나? 아이를 키우며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한다. 오빠가 방문했다. 화해하자.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를 털어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어머니가 가족은 그래라고. 나는 아니, 바뀔 수 있어라고. 이제 나는 자유롭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남아. 가족이란 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속박일까? 그 물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상처다.